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이양하.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첫째 건강을 아무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겠다. 우등생의 명예나 운동선수로서의 온 세상을 떨치는 인기라도 이것을 얻는데 나의 수면을 조금이라도 희생해야 하고 심신의 과로를 잠깐이라도 무시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굳이 사양하겠다. 하물며 안나 카레니나의 미제라블을 자정 넘도록 읽는다거나 장기바둑마작으로 밤을 새우고 동무들과의 그치지 아니하는 담화와 유흥으로 밤을 밝힌다거나 하는 무모한 짓은 꿈에도 하지 아니하겠다. 20전 후 대학생이면 모두 시인이요. 열렬한 이상주의자라 무엇보다도 감격이 제일이요 정열이 소중하다. 일편의 감격을 위하여 침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하여서는 죽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수도 있다. 아니한 합리주의와 저속한 공리주의가 마음에 들 리가 없다. 나 자신 사각모가 새로웠을 때는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상주의자로서 불안에 일체 그렇지 않으면 무라는 것을 모토로 삼았고 시인으로서는 보들레르에 취하여라 하는 시를 살고 페이터의 결론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나는 술과 계집으로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는 시에 취하고 장기마작에 취하고 독서에 지나치게 탐닉하였다. 한 해 여름방학을 거의 장기로 보낸 일이 있고 재미나는 책이 있으면 철야에 가며 읽는 것이 예사였고 그것이 또 동무들 사이의 한자랑거리였다. 나는 궁상스런 그러나 내가 무척 좋아하고 자랑하던 기싱을 본받아 짧은 겨울날이면 점심을 먹지 아니하고 고본서사를 찾아다니며 그 점심값으로 기싱의 라이크로프트의 수기 인생의 아침 또는 민중 같은 책을 사곤 하던 것을 기억한다. 이 귀중한 책들은 아마 지금도 내 집 다락 어느 구석 먼지 밑에 박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을 다시 펴 들여다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낯익음을 느낀다거나 또는 나의 갸륵한 금욕에 자긍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은 없고 도리어 후회 내지 혐오를 느끼게 되지 아니할까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일은 지금으로서 생각한다면 단연코 미친 짓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미친 짓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그 당장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뒷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의 폐는 아직도 구물지 않아 작년의 건강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요. 또 이즈음같이 도수 깊은 안경의 비편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독자는 근시안쯤이야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즈음 성가신 때 같은 때는 나는 20전 후와 같이 잔글자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눈이 아프지 아니하고 먼 산의 미묘한 음영도 또렷이 바라다 보인다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게 생각이 된다.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둘째로 나는 무엇보다도 감각을 깨우고 정서를 기르는 데 힘쓰겠다. 인생은 행동의 연속이기도 하나 그것은 또 본질적으로 감각과 관념의 집합이기도 하다. 따라 예민한 감각과 너그러운 관찰을 가져야 아름답고 너그러운 생을 살 수 있고 또 예민한 감각과 풍성한 정서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래야 비로소 바르고 아름답고 치우침 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지닌 발랄한 감각과 선부한 정조는 말하자면 한 집의 정원이라고나 할까. 정원 없는 집이라도 살 수는 있다. 우리 조선 사람은 특히 정원 없이도 꽤 잘 만족하는 듯하다. 내가 지금 거처하는 집은 50칸이나 되는 조선집으로 상당히 커다란 집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시멘트 장독대와 잡초한 폭이 서지 않은 벤벤한 마당뿐이다. 그리고 우정 고개를 쳐들어야 문지방과 기와지붕 사이로 간신히 손바닥만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 이 뜰의 옹색함과 삭막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구기고 이지러지게 하는지. 플라톤 같으면 단연 이러한 집에서는 살지 아니할 것이다. 나 자신 이 집이 내 소유라면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집은 작으나마 크고 넓은 뜰 있는 집을 사들이겠다. 그러나 이 마음의 정원, 예민한 감각과 너그러운 정서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많은 정진과 도야와 노력을 거쳐서야 비로소 체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의 현명한 지도, 동무들과의 담화와 토론, 또는 자연과의 교섭을 통하여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나 많이는 선인 현철이 남긴 글을 넓게 상량하고 고고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나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역시 독서를 많이 하겠다. 대학생이라야 꼭 독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년에도 독서할 수 있는 것이요. 노년에도 독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리에 있어 골격이 자라고 체구가 커가는 유년시대의 영양이 가장 중요하듯이
독서가 참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마음이 생장하고 형성되는 한편 굴신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섭취하는 청년 시대다. 이러한 마음에 던져진 일편의 사상, 일시의 감명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어떤 책이 젊은 손에 쥐어지는가 하는 것은 한 운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 나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독서를 하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의 엄정한 선택과 세심한 용의를 가지고 하겠다.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셋째로 좋은 우인을 얻고 아름다운 우정을 맺는 데 노력하겠다. 나이 한 40 되느라면 우인 관계에 있어도 자연 여러 가지 쓰라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혹은 비애를, 혹은 환멸을, 혹은 저주를 느끼게 되는 데 따라 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감정의 하나인 우정에도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 자신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온 셈이지만 솔직히 말하여 현재 전체 우정이란 것에 대하여 약간의 회의가 없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관중과 포숙, 다몬과 피티아스의 우정을 꿈꾸고 기대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반면 보들레르처럼 우인이란 말은 그 글자의 뜻조차 알지 못하겠다는 비관주의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정은 역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감정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고 우인이란 중마의 벗으로부터 노령의 말동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사회인으로서 가지지 않으려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가져서 반드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아름답고 선량한 우인일진데 그 자체한 축복이요. 그렇지 못한 우인이라도 우리 자신을 탁마하고 훈련하고 둬야 하는 한 도덕적 대상은 된다. 그러나 우인을 얻고 우정을 맺는데도 독서에 있어서와 같이 그 시기가 있지 아니한가 한다. 우정의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가 적당한 시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 지각이 나지 아니한 10대의 소년 시절도 마차온 시절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르는 바 중마의 벗이 끝내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같은 경력의 교육을 받고 같이 손잡아 일할 수 있다면 거기서 더 다행하고 친밀하고 소중한 친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좀채 바랄 수 없는 요행이다. 우리는 누구나 10년 20년을 지나 문득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는 때 무척 낯익으면서도 어색한 느낌을 가지는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 친구가 여전히 따뜻한 손과 성실한 마음으로 돈 10만 원이나 100만 원에 우리를 팔거나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온 환경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를 때 우리는 같이 동매기하고 세자비하던 옛날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을 의논하거나 설계하거나 할 사이가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 우리는 참다운 우인을 얻고 영속적 우위를 맺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동시에 우리의 지취와 기호가 착정되고 사물의 선택력과 비판력이 자라고 장래에 대한 포부와 설계가 바야흐로 시작되는 20대의 학생 시대를 자연 취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20대의 학생이면 아직도 어렸을 때의 순진을 잃지 아니하고 이해 타산은 아직 사정 가운데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 서로 의기가 투합하면 하루아침에도 10년의 교의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나는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일생의 반려가 될 만한 참되고 충실하고 아름다운 우인을 얻는데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 다음에 대학생에 사랑이 없을 리가 없다. 그래,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을 하겠다. 사랑은 인생의 왕관이요. 20청춘은 인생의 왕자다. 그것은 20청춘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렬한 표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의 끝이 있고 꽃의 조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끝이 있고 조락이 있는 것이요. 또 사랑이 생명의 가장 치열한 연소이니만큼 연소하고 남는 죄는 너무도 차고 너무도 생채가 없다. 그래, 아무리 열렬한 사랑에 있어서도 일생의 모든 곤란 모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참되고 성실한 반려를 얻는 데 주로 힘을 쓰고 또 이러한 반려를 얻는 데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을 알아야 나중에 사랑의 설움과 환멸을 느끼지 아니하고 도리어 힘과 자양을 얻을 수 있지 아니한가 한다. 그러나 40대의 온갖 경험, 50대의 온갖 사랑은 신비로운 것, 알 속에 든 새와도 같이 지혜도 여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을 나는 잘 안다. 사랑은 사랑에 부딪힌 때 부딪힌 그 사람만이 능히 알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경험과 지혜와 설교가 다 소용이 없다. 그러나 사내의 일생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여성이라 한 셰익스피어의 말은 잊을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사랑하게 되는가는 하나는 우연한 기회에도 달렸으나 주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것이요. 한 여성과의 사랑을 천국의 사랑으로 높이느냐 지옥의 사랑으로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전히 나 자신의 위인과 심성과 소양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내가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열렬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북돋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어디까지든지 젊음을 자각하고 어디까지든지 젊음을 구가하고 어디까지든지 젊음을 향락하겠다. 청춘은 인생의 왕자, 아름답고 참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즐기고 누릴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 푸른 하늘, 흘러가는 별, 부는 바람, 찬란한 볕, 아름다운 이성의 프로필, 충실한 벗에 굳은 악수 모든 것이 그의 소유요.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만 진가를 발휘한다. 젊음은 말하자면 마법의 지팡이요 연금의 선단이기도 하다. 젊음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노래가 있고 풍성이 있다. 젊음을 가지고도 시인의 이름과 도취를 가지지 못하고 백만장자의 호기와 음부를 가지지 못하고 스탈린 트루먼의 영화와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춘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전능의 청춘은 너무도 짧고 쉬간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젊음이란 어디까지든지 영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윤기 있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 있는 근육이 시들어지고 가슴에 푹 받쳐 오르는 정열이 시글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아니한다. 아니 전체 내가 젊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내가 만일 다시 20대의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순간순간 젊음을 자각하고 찬미하고 향락하기를 잊지 아니하겠다. 다시 20청춘의 대학생이 된다면 나는 역시 취하여라. 노래로, 술로, 또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라고. 한 보들레르의 말보다는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그의 정열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보겠다.